흔히들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근로소득이 녹록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현금 흐름은 필요하고 모아둔 돈을 써야 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특히 고령화 시대 수명은 길어질 때 은퇴자들이 주식 투자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은퇴 후의 자산과 소득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노인소득의 종류, 부자 자산 구조로 살펴보고요. 최근에 나온 2021년 12월 기준 주식 소유자 현황으로 본 50 플러스의 연령별 주식 소유자 현황은 어떤지를 살펴보고 끝으로 고령화 시대 은퇴자 주식 투자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세 가지 핵심 질문과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5가지 조언을 함께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가구 소득 종류라는 것을 살펴보면요. 통계청 자료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경상 이전 소득, 비경상 소득으로 나눕니다. 재산소득은 임대소득과 이자소득, 은행에 내는 거고요.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이런 것가 되겠죠. 그리고 배당소득, 또 그 외에 상표 사용료, 인세 사용료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직접 업무에 참여하지 않고 투자만 한 사업체로부터 받는 수입을 배당소득이라고 하는데 주식이 이것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2020년 노인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요. 재산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재산소득이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65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약 35%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근로소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10명 중에 한 4분 정도 되시고 사업소득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10명 중에 2분 그리고 말씀드린 이러한 재산소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100% 기준으로 35%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비교적 노인이 같은 65세에서 69세일수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비중이 있지만 재산소득의 경우에 이러한 부분들은 나이가 85세 이상이 되면서 급격히 줄어들게 되고요. 현실 세계에서는 75세, 80세 되면은 굉장히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85세 이상이 됐을 때는 재산소득의 비중이 아주 살며시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을 연가구 소득으로 제1 5분위는 전체를 100명으로 해서 단지 소득 기준, 가구 소득 기준으로 하위 20%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5 5분위는 가장 그래도 소득이 많은 상위 20%를 논다고 봤을 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재산소득에 있어서 제5분위에는 약 절반 정도 그러니까 10명 중에 5분 정도는 재산소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도 더 부유하신 분일수록 이런 비중이 있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나온 최근 자료 부자와 대중부유층의 자산 구성 현황이라는 것을 보시면요. 여기서 부자는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분들을 얘기합니다. 이분들의 경우에 전체 자산의 주식 비중을 추정해 보니까 약 11% 정도가 됩니다. 많은 경우에 일반적인 노인들의 경우에는요. 부동산 자산이 80% 정도에 육박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자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동산 외에도 금융자산이 있다 보니까 이 비중이 커지고 그중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것이 금융자산의 25%, 펀드까지 포함을 한다면 더 커지겠지만 순수한 주식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러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부자라는 그런 분들의 자산 중에서 주식 비중은 11% 정도 차지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지난 2021년 12월 주식 소유자 현황으로 본 투자자에 대한 보도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로 주식 소유자가 1,400만 명 정도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이는 점차 늘어나는 숫자고요. 2020년 대비 2021년에는 그때 주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굉장히 늘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령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40대가 23%로 가장 많고 그리고 50대도 20%로 적지 않습니다. 60대 이상도 11.3%, 70대 이상이 3.6, 80세 이상이 1.6%로
사람 수로는 이렇게 되고요. 그 소유 주식수, 금액이 아니라 소유 주식수로 봤을 때는 이것보다 고령자들이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별로 봤을 때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의 소유자 수가 53%대 57%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소유한 동네를 보니까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이런 쪽이 많았고요. 특히 이제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있는 것을 봐서 아무래도 상장 법인이 많은 우리가 흔히 하는 삼성전자라든지 그 수도도 제일 많았고요. 그런 분들이 많은 동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강남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특히 남자들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개인 주식 수 상위 10개 시도군에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개 종목을 가지고 있냐를 보니까 한 종목을 가진 분들은 29% 정도고요. 10종목 이상도 15%가 됩니다. 한 러브펀드 이성수라는 분이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6종목 이상 투자한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에서 3종목 투자 수는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트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의 연령별 증가율을 봤을 때 최근에 20대가 굉장히 늘어났긴 했지만 여전히 50대 이후에 50대, 60대, 70대, 80대에서도 눈에 띄게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주식 열풍이 있었던 그 2020년 그때 전후에서 발생한 현상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러브펀드라는 분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큰 특징이 뭐냐? 젊은 투자자가 증가했다, 소액 투자자가 증가했다, 여성 투자자가 증가했고 분산 투자가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제 코스피의 지수인데요. 지금은 2022년에 아시다시피 크게 폭락을 한 20% 정도 떨어졌지만 2019년하고 20년하고 21년을 보면 거의 대동소이하거나 아주 살짝 올랐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은 여전히 손실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2000년 대비 연령별 2021년 보유 금액 증가율을 보게 되면요. 증가율에서 모두 마이너스가 됐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60대 이상일수록 그 비중이 증가율이 적은 것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안전한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추정이 가능하고요. 특히 19년 대비 2000년 했을 때는 굉장히 그 코로나 이후에 폭등이 있었던 시기인데요. 고연령에서 50대 이상에서 수익률이 증가했고 그리고 오히려 젊은 분들이 손실이 컸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고령화 시대 은퇴자가 주식 투자할 때 고려할 사항 세 가지 질문과 5가지 시사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질문이 들죠. 나이가 들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줄어드는데 어떻게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인가? 이전에 모아둔 돈만 가지고 쓸 것인가? 특히 만약에 번듯한 직장을 퇴직하신 분이라면 그 퇴직금이나 그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인플레이션이 강하고 금리는 낮은데 어디에 내 돈을 넣어서 안전하게 현금 흐름도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은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투자를 생각하게 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주식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투자한다면 어떻게 할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투자 기법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먼저 자산과 소득에 있어서 아까 부자 금융소득 10억 이상인 사람들의 자산 구조의 11% 정도가 된다라고 추정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식 투자를 등한시할 수만은 없는 게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안정적인 소득을 얻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이런 인플레이션과 저금리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현금 흐름을 더 창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다 보면 주식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진지한 고민이 되고 그랬을 때 만약 투자한다면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그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의 1등주를 하는 게 안전할 거고 그리고 배당을 준다면 이자 소득보다 높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이 배당도 혹시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것이 오히려 페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배당 성장주를 잘 골라서 하라고 조언하고 있고 그리고 끝으로
당신이 잘하는 종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귀동냥을 하거나 잠깐 고민한 것으로 하기에는 은퇴 자금을 굴리는 것은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는, 아주 잘하는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그런 종목으로 그런 것이 없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는 20대부터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아내가 은퇴를 하면서 저도 똑같은 현실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까?' 이런 것 속에서 상당히 공부도 하고 제 현금 흐름 구조에서 무시할 수 없는 비중으로 고민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듣고 있지만 그중에 가장 다가온 것은 먼저 '팔까 말까, 살까 말까.' 이랬을 때는 '팔까 말까 할 때는 팔고 살까 말까 할 때는 사지 말아라.' 라는 아주 보수적인 그 전문가의 조언이 귀에 다가오고 저에게도 맞는 것이다라는 그만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철저한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이 심리적인 마음의 안정이나 또는 어떠한 대응할 때 룸이 있지 않을까. 특히 은퇴자의 경우에는 비상금을 쓸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비상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을 전문가들은 절대 금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하라고 하지만 그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하는 투자의 경우에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내려면 어느 정도 그 안에 다시 현금 비중을 가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포트폴리오로 미국의 달러라든지 금이라든지 또 한국의 우량주라든지 한국의 부동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학습을 통해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은퇴자에게 필요해 보이고요. 더욱더 고민을 많이 한 젊은 분들이나 전문가들은 마치 뭐 개인이 무슨 대기업이나 큰 투자 회사처럼 리밸런싱을 할 거라고 질문하겠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난 부분과 또 만약에 손실이 난다고 했을 때 그 비중을 포션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 난 부분을 다시 전환시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유튜브를 통해서 너무나도 좋은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특히 3프로 TV라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하나의 기업처럼 여러 가지 엄청난 정보들과 분석을 쏟아내고 있는 플랫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만 노력한다면 거기서 우리 스타일에 맞는 그리고 진정성을 가진 사람을 발굴해낼 수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서 주는 팁을 가지고 공부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우리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투자 기법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령화 시대 시니어가 주식 투자를 대하는 방법은 고령화 시대에 수명은 늘어났고요.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은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자인 경우도 11% 이상을 주식에서 어떤 자산을 구성한다는 얘기는 이 속에서 현금 흐름까지 창출한다라고 보여지고요. 저 같은 경우도 배당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로 얻는 그러한 그 경험이 역사가 길다 보니까 물론 실패도 했지만 그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그런 결정이 아닐까? 그 속에서 만드는 것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낙관을 가지고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은퇴 후에 너무 소중한 자금이고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 대부분 은퇴자들이 일찍부터 했다라면 한 2, 30년 이상의 경륜이 있을 텐데요. 쓴맛, 단맛 다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앞에서 보신 젊은 분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생의 긴 호흡과 다시 기회가 없다면 다시 기회는 올 거야라는 이러한 경륜을 다시 깊이 하면서 자신만의 철학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그 깊이도 늘어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시대와 소통하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마치 디지털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없다면 그 불편함이 어마어마하고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급속히 변하는 시대 속에서 특히 기술의 발전이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즉각 다가오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끊임없는 이러한 금융 리터러시에 대한 시대 소통 학습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지만 아마 퇴직을 하고 아니면 은퇴를 하신 분들은 실존적으로 부딪히는 그런 문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좋은 생각이나
경험이나 또 공유를 하실 분들은 댓글을 알려주시면 더 나은 시니어 삶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